안녕하세요. 인생편입의 현쌤입니다. 자, 2024 편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편입이 완전 입시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죠. 올해 편입 T.O.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대폭 늘어났고, 특히 최상위권 대학과 이공계는 전무후무한 모집 인원으로 올해 편준생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내년 편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급의 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가기 쉬운 전형인 건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한 건 이제 2024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글마다 영상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서 그런 건데요. 오늘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편입은 간단히 말하면 대학교 전학을 가는 거고, 이때 반드시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별로거나 학벌 컴플렉스 등 다양한 이유로 편입을 알아보실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대학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바로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한양대학교. 그리고 입학처 클릭하신 다음에 편입학, 모집 요강, 전형 방법을 확인하시면 이 한양대학교에서 편입생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뭘 보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서울대학 인문계는 편입영어, 이공계는 편입영어랑 수학, 그리고 직어국은 공인영어 전공 면접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학별로 어떤 전형을 보는지는 제가 하단 정보란에 전부 적어놨어요.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모집 요강을 쭉 보다 보면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전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에요. 앞에서 편입은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했다는 자격이 필요해요. 이 자격을 갖추면 이제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사 편입은 뭘까요? 학사 편입은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에요. 다만 실제로 그렇게 편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90% 이상 학점은행제로 1, 2년 만에 4년제결 자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요. 사람들이 학점은행제까지 하면서 학사 편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일반 편입보다 유리해서예요. 학사 편입은 일반 편입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더 낮아요. 똑같은 60점을 받아도 일반이면 떨어지고 학사면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사는 전문대, 지방대, 고졸, 자퇴생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은 인서울 중하위권과 같은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대학을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더 잘하겠죠. 그래서 편입 준비하기 전에 정해야 될 거는 1번 직어국으로 할지 인서울로 할지, 2번 일반 편입으로 할지 학사 편입으로 할지, 이렇게 두 가지만 정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은 기간인데요. 편입은 매년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1월에 시험을 봐서 2월에 발표가 나고 3월에 합격한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준비 기간은 보통 1년 정도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2024년 1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2023년 1월, 즉 시험 1년 전부터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노베이스 분들은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11에서 12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2024 편입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어떻게 준비할지 정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학원이랑 인강이 있는데 학원이 제일 좋긴 해요. 다만 비용 문제도 있고 지방이나 군대에 계셔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강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데 인강으로만 하다간 도중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관리형 독서실이나 컨설팅 같은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하시는 분들만 인강을 추천드려요. 편입학원은 지금 위에 영상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입 준비하는 기간 동안 총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용은 학원을 다니느냐 인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학원은 보통 단과 40, 종합 60 정도로 잡고 달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종합을 1년 동안 다닌다, 12개월 곱하기 60이니까 720만 원이 드는 거죠. 인강은 보통 프리패스 하나만 끊어서 그걸로 쭉 보니까 프리패스 비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명편입 기준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인강의 장점은 합격하면 환급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만으로 합격하면 비용을 최대로 아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교재 비용이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소 3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플러스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점은행제 등을 계산해 보시면 내가 1년간 편입할 때 얼마가 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입 비용 아끼는 방법은 제가 위 영상에 자세히 정리를 해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준비 방법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교 병행 편입이랑 학점은행제 편입인데요. 학교 병행 편입은 말 그대로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난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합격률이 떨어지더라도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경우에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편입 때문에 1년 휴학하는 게 아까워. 그럴 때 학교 병행으로 편입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떨어져도 아무 타격이 없으니까 되면 좋고 아님 말고인 거죠. 학점은행제 편입은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들면서 1년간 오로지 편입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수업보다 훨씬 간단하고 학교에 직접 갈 필요도 없어서 방해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어요. 장점은 공부 시간이 확보되고 학사 편입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1년간 온전히 편입에만 쏟는 거라 실패했을 때 학교 병행보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편입을 시도할 때 기존 대학을 자퇴하면 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때 자퇴하는 게 두려워서 학점은행제 자체를 꺼리거나 아예 학점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은제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다니는 대학을 자퇴해도 나중에 같은 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학년 마치고 자퇴
자퇴해서 1년간 학은제 편입을 준비했어. 근데 정말 운이 나빠서 편입에서 다 떨어졌어. 이러면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재입학을 통해 전적대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즉 1년 휴학하고 복학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자퇴라는 단어 때문에 분명 꺼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걸 깨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재입학이 안 되는 학교는 없어요. 따라서 편입이 간절하다면 절대 학교 병행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참고로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일반 편입 준비한다. 이건 괜찮아요.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학교 병행러들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확실하게 종지부까지 찍을 수 있는 게 학은제 편입이라는 거죠. 물론 재입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일계란 편입 지원할 학과와 전적대가 같은 학과일 때 동일계, 다른 학과일 때 비동일계라고 해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험 100%가 아니고 서류나 전적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무조건 동일계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학과를 선택할 때 편입할 걸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와 같은 학과로 편입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유리해요. 다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 학과가 싫어서 편입하는 건데 학과를 바꾸면 편입이 힘들어질까요?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편입하려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이런 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 편입 준비하시면 돼요. 동일계, 비동일계가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순위는 편입시험 성적이니까 학과를 바꾸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동일계는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입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으로 절대 갈 수 없었던 대학들도 편입으로는 기회의 문이 정말 많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본인의 목표가 스카이나 위치한약수처럼 완전 극상위권이 아니고 그냥 인서울 이공계를 어디든 가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편입 안 하면 너무 손해예요. 입시판에 찾아오니 편입이라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